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네, 소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침에 미국장이 막 나스닥 4%씩 빠지고 네. 막 그렇게 되니까 오늘 국내장 어떻게 될까 막 너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안 그런데 그래도 소심한데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근거 있는 소심함이었거든요, 이번에. 아,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장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오늘도 그렇지만 네. 상당히 좀 선방 중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죠? 체력 힘들긴 소모가 소모가 너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렇죠. 체력도 방전되고 네, 멘탈도 지금 방전되고 네. 계좌에 돈도 빠져나가고 너무 다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힘듭니다. 예. 정말. 네. 수경 앵커가 힘든 게 이해가 가는 게 네. 장 대응할 때 확실히 이게 주식도 그렇잖아요. 네네. 호재만 쭉 이어지거나 악재만 쭉 이어지면 그러려니 해요. 그렇죠. 그러려니 적응이 해. 되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 예, 또 알 네.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네. 되다 보니까 네. 요즘 시장의 이런 투자 매매의 난이도 정말 최상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우선은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근데 그것도 좀 팩트 아니에요? 네? 네, 팩트 팩트죠. 아니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 때문 맞잖아요. 그렇다고 네. 잡아가겠어요? 어쨌든 그분 때문에 그분은 좀 체포는 안 되죠. 네.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변덕맨 때문에 네. 시장이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관세 정책을 그렇죠. 유지하면서 얼마나 본인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비난을 듣고 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내가 주식시장에서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벌 그렇네. 것인가. 그리고 지금이 내가 정말 쫄보가 되는 게 맞는 상황인가? 아닌가 배짱을 부려야 되나? 이것도 다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거를 혼자 다 판단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네. 그래서 오늘 랭킹쇼와 저희는 주 5일 매번 좀 챙겨드리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네. 접수하셔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아직 안 사도 괜찮아요. 이거 괜찮다고 하는데 매수 문의도 저희가 받아드리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와 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 문의는 쉽지 않을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자금이 없어서 신규 매수 문의 요즘 받아본 지 꽤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윤중현님, 도남표님, 네. 네. 레스꼬꼬님, 네. 많이 다 와 계시고, 두 분 반가워요 하고 인사 나눠주시는 이백조님. 네. 본명은 아니시죠? 이백조. 그렇죠. 네. 200조, 아는 200조. 200조. 엄청난 돈. 자산가신가?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네. 오늘 날카롭게 이게 제가 입은 옷에 대해서 네. 또 뭐, 이게 물론 이제 이거 약간 사립학교 교복 같은데요? 그 컨셉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네. 너무 이게 또 맨날 이게 와이셔츠에 똑같은 넥타이만 셔츠만 입으니까 입으니까, 지겹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아도는 거 하나 딱 네. 잡아다가 입고 왔습니다. 특히 요 넥타이 색깔이 그 교복 같은 느낌을 확 주네요. 오늘은 네. 짙은 초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뜻해요. 네, 파란 네. 거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네. 오늘 칙칙하거든요, 의상이. 요게. 네, 그러니까 건희 씨가 또 화사하게 살려주시네요. 이렇게 뒤에서 배경이 딱 돼주면서 이렇게 네. 돋보이게. 좋네. 네. 자, 이렇게 옷도 좀 챙겨주시고. 네. 자, 오늘 또 랭킹과 관련해서는 김수경 앵커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오늘 장 같은 때 랭킹 뽑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때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려야죠. 너무 여기에만 매몰돼 있으면은 안 돼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잡아온 주제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화이트데이. 어저께 마트 갔는데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페페로니, 사탕이니, 뭐 초콜릿이니 해가지고 그래서 알았어요. 화이트데이구나. 네. 입고 산 지 오래입니다. 그게 매 달마다 14일마다 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건행은 약간 이런 거 잘 챙기실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젊었을 아니에요? 때부터 많이 챙김을 받았죠. 뭐야? 진짜.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 뭐야 또 괜히 물어봤네. 간간히 있었던 여자친구들. 챙기면 오히려 받는 스타일이어지 약간 나쁜 남자? 나쁜 그러면은? 남자가 아니라 좀 무심한 거죠. 아니 돌려줘야지 받았으면은. 방송에서 네. 보는 이미지와 다르게 생각보다 되게 조금 그런 부분은 잘 못해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트 이제 조금 달라지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화이트데이와 관련된 제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범위가 많죠. 네, 화이트데이에 받고 싶은 선물은, 네,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화이트데이 때.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네. 꽤나 좀 단가가 높은 걸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이게 그 여자들이 답변을 한 거예요. 화이트데이에 받고 싶은 선물은 여자가 답변해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근데 이거 역으로 조금 바꿔볼까요? 네, 아, 남자가? 남자들이 주고 싶은 선물 1위가 뭘까요? 남자들이 주고 싶은 선물 1위. 여기 단가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욕먹을 거 선물 하나 하고 그리고 딱 그거지 라고 하는 선물 딱 하나 두 가지가 딱 떠오르네. 저 보이네요. 아, 뭐예요? 욕먹을 거는 정성이 담긴 편지. 정성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뭘로 봐? 왜 욕을 먹어요? 그런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그러면 이런다니까. 아니야. 커플템에다가 네. 정성이 담긴 편지 조그맣게 하나 넣는 거 어떨까요? 최고다. 최고죠. 1년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거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 반지 사러 빨리 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꿀팁 줄게요. 1년이 편하네. 아이고 참. 근데 남자들은 1등이 정성이 담긴 편지, 2위가 사탕, 3위가 커플템. 그래서 남자들이 네.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안다니까. 예. 아니 미리 트레이닝이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하긴. 되는 사람도 있고 데리고 살기 힘든 스타일. 그쵸.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는 스타일.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제 가리키는 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실력이 늘어나면 분위기 파악도 좀 하고 그렇죠. 내가 많이 키워놨구나. 예, 네. 제가 배울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항상. 중요하죠. 네. 네. 이렇게 5개가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 만나보시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로맨틱가이실까요? 저 이재필 전문가님. 우리가 서로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 전문가님은 로맨틱 가이다. 네. 저는 전문가님 지금 아셨다에 하나 들어갑니다. 아니 이런 거. 화이트데이가 뭔가요? 하실 수도 화이트데이 있어요. 뭐죠? 선물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막 이러실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저번에 그 드림카 여쭤보셨을 때도 스포츠카. 답변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보기와는 조금 다르게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로맨틱가이실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전문가님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니요, 솔직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준비해 볼까입니까? 난 그 3월 14일이라길래 네. 이거 동시만기는 3월 13일 내일 모레인데 그 생각했었거든요. 맞네. 만기를 근데 제가 갖고 왔구나. 이 질문 딱 보고 난 다음에 네. 와 이거 나한테 오늘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 생각. 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실은. 곤란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불사하셨습니다. 점점점이 대답이신 걸로. 예. 네, 만기를. 저거- 네.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말로. 어떤 알겠습니다. 말씀 자주 해주세요. 비싼 게 그럼. 좋겠지 뭐 커플링 뭐 이런 거. 그쵸? 아니요, 오해세요. 명품 선생님. 향수 이런 것도 좋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 그런 네, 진짜예요. 책이나 나올 법한. 진짜. 에이, 수경앵커님 이제는 꼴 보기 싫어해. 꼴보기까지요? 이거 가슴이 아프네. 예. 그러니까 사탕 미리미리 이렇게 바치셨어야죠. 그러니까. 자, 네. 전문가님 이제부터 제가 전문가님 잘 포장해 볼게요, 이제. 네, 걱정 마세요. 전문가님은- 저희가 가서 이쁨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님은 네. 14일 이제 딱 그 도와드릴게요. 동시만기인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또 손해 안 볼 수 있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정도로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최대한 포장해드렸어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께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네. 붕어빵님께서 전문가님 방송을 보면서 매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뭔데요? 원익홀딩스입니다. 그렇구나. 자, 3,550원에 비중은 10%. 역시 살할 때 사서 아주 수익을 잘 보고 계십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붕어빵님께만큼은 로맨틱 가이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렇게 선물 수익을 하나. 주는데, 네. 멋집니다. 자, 어쨌든 네. 이제는 팔까요? 아니면 길게 봐도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팔기 아깝다. 팔기 아깝다. 아깝지 않아요? 근데 파트가? 산 네. 게 너무 기가 막히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쉴 때 잠깐 사버리고 촥 네. 이렇게. 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네. 전문가님이 AS 해주셔야겠네요. 원익홀딩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우리 시청자님 요때 잘 사셨네요. 근데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이때예요. 이때.
그 밑에 콕 처박혀서 올라오기 직전에 여기서 2,800원대 이때 처음 얘기를 했었는데 뭐 하여튼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걸 매수할 때 매수하십사 하고 말씀드릴 때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요. 그때 로봇 주식들이 전부 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이 TV 방송에서도 마찬가지 12월 달 그때 로봇주들 야 이 시대에서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써주시더라고요. 아 전문가님 로봇주는 다 추천하시려나 봐요. 이런 글을 써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제일 나중에 말씀드린 게 이 원익홀딩스였는데요. 왜 말씀드렸었냐 하면 이거는 원래는 뭐 장비 만드는 회사들 지주회사격이죠. 원익그룹의 지주회사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분을 94.77%를 보유한 원익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뭐 지분 94.7%를 이 원익홀딩스가 들고 있으니까 거의 뭐 같은 회사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근데 거기서 알레그로 핸즈라는 로봇 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로봇 기술 중에도 로봇 부품 중에는 제일 만들기 어렵고 비싼 게 감속기입니다. 그 감속기하고 모터하고 연결시키면 그게 액추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기술 중에 가장 구현하기 힘든 기술은 손기술이에요. 로봇 손. 이 5개, 뭐 4개로 이 원익 로보틱스에서는 4개로 만들었던데 이 손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그래야 저런 것들 뭐 정교한 작업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로봇손 관련되는 뭐 중국 쪽은 잘 만들더라고요. 중국 쪽은 잘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테슬라 쪽에서도 중국 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원익로보틱스가 그 알레그로 핸즈라는 거 손가락 4개짜리인데요. 이 사람의 손의 자유도는 한 27 정도 된다 그래요.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손의 자유도는 한 22 정도 되고 이 원익로보틱스에서 만든 저 로봇손은 알레그로 핸즈는 손가락이 4개인데 요 각 4의 자유도를 부여해서 한 16 정도가 됩니다. 이거 자유도라는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죠. 뭐 잘 만들어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 얘기 시장에 안 나왔을 때도 해드린 얘기입니다. 메타 아시죠? 메타가 로봇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막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근데 그 메타의 손이 알레그로 핸즈예요. 즉, 이 원익 로보틱스가 만든 그 로봇손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아니라 엔비디아도 이 엔비디아는 직접 로봇을 만들진 않는데요. 그 로봇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AI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이 로봇 시장에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D-Extreme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 원익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즈가 채택이 됐어요. 자, 근데 이 원익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한참 올라와서 지금 3,758억이죠. 지금 현재. 자, 거의 그 원익 로보틱스는 이 원익홀딩스가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97.42%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인데 실적 보시면요. 작년에 뭐 재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요. 314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원익홀딩스의 주당 순자산은 13,000원대가 넘습니다. 거의 뭐, 14,000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추천드렸을 때 당시 주가가 2,800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3,550원이고요. 주가가 굉장히 쌌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기업이었던 거예요. 자, 주가 싸죠.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업하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주가 오른 것도 전혀 없는 상태죠. 그냥 저 로봇 주식들 보면 진짜 엉터리 주식들이 시가총액 몇천억씩 이렇게 되는 것들 수두룩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매출도 안 나오고 계속 적자 팽팽 나면서도 시가총액 몇천억 하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도 주가가 비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자,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더블 이상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요거는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들고 있으면 길게 오래 장기로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자, 현재 주가가 요 수준이고 이때 작년 초에 한번 이 정도 가격 찍었던 자리가 있죠. 그리고 그전에는 여기서 한참 기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즉 조금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정도 위치에는 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한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세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지금 드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주가가 좀 조정받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 다시 못 살 일은 없겠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뭐 절반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들고 있는 게 절반이고요. 자, 좀 빠지면 그걸로 다시 매수를 하고 요런 식으로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10% 비중이니까 나 그냥 주가가 좀 흔들림이 있어도 그냥 들고 갈래. 나는 길게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시라면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뭐 좋네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네. 우선은 원익홀딩스는 절반 익절 조정 시에 다시 매수 전략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그냥 이런 루틴이 조금 좀 귀찮다. 네. 쭉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고 하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도 편하게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원익홀딩스였습니다. 그렇죠. 4848 요게 조금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근데 들고 가면 안 돼. 그러면은 굳이 해야 되잖아요. 48. 근데 그래도 안 돼도 되는 선택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냥 가져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 화이트데이 얘기했더니 뭐 상술이다. 화이트데이가 심지어 뭐냐. 네. 아, 그게 네, 저 이종목 전문가님께서 화이트데이 모르시나 보다. 어떡하지? 역시 상남자시다. 자, 밸런타인데이가 상남자로 요즘 같은 그렇구나. 관심 받기 참 힘든 아, 그런 그렇구나. 스타일이잖아요. 네. 자, 밸런타인데이가 제일 먼저 있었었고 이제 네. 그 이후에 여러 데이들, 블랙데이, 뭐 화이트데이가 제가 봐서는 비트코인 다음에 알트코인이 있듯이 한 시총 2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지도가. 그 다음에 블랙데이. 뭐 또 다른 데이도 로즈데이. 로즈데이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그게 상술이긴 한데 그냥 뭐 얼마나 좋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때 한번 가끔이라도 한번 얘기하는 거죠. 맞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인데 고백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힘들다. 어떻게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이럴 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죠. 네네네네. 그렇지 않을까요?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자기 또 습격을 당하는 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뭐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잠깐 볼까요? 네. 좋습니다. 53%가 커플템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네. 또 우리 종목 전문가는 우리 네. 수경 앵커가 향수 같은 거 주면 좋아할 것 같다라고. 제가요? 예. 근데 김수경 앵커는 이제 정성을 담은 돈 아닌가? 정성을 담은. 맞아. 어떻게 알았어? 편지 어. 한 장 한 장 세서. 아니 편지 보고 너무 좋았지. 근데 그 밑에 뭔가 보여. 또 종이가. 저런. 그럼 이제 그랬구나. 눈물 나죠. 아. 이게 편지에다가 막 밑에 보니까 뭐가 더 있네. 종이가. 앞뒤 오화열 딱 맞춘 깔끔하게 앞뒤장 다 와, 되어 있는. 최고다, 최고. 네. 천이야. 딱 이렇게. 요거네. 요거로 갑시다. 요거로 좋습니다. 1년 편하게 갑시다. 자, 남자분들 네. 아셨죠? 요 정도 해주시면 완벽한 네. 화이트데이가 될 수 있다.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종대님의 솔브레인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매수가가 20만 1,000원이시고 5%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매수한 거 아니에요? 네, 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해할 만한 가격대이니까. 네. 오래전에 사셨다나. 네. 그래봤자 작년? 그러네. 그러면은 이제 손실이 많으셨던 거네요. 근데 버티고 다시 매수가가 온 겁니다. 네, 뚫지는 네. 못하는 상황에서. 네. 그런데 차트가 지금 많이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전문가님. 기다리셔가지고 본전 오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내가 왜 투자를 했나? 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보람을 좀 찾으실 수 있을지요? 네, 조금 더 홀딩하면은 어느 정도 개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매수가에서 그래도 손실 안 본 게 다행이다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돌려 생각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주식을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려도 실적되고 믿을 만한 회사 이런 데서 물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수경님이 기껏 보유했는데 빠졌다가 제자리 오는 게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영 안 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자, 뭐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12월 9일 날 159,600원 저점을 찍었네요.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조금씩 뭐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 62평선 자체도 파란 선이죠.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자, 지금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쪽에서 지지력도 여기서 한번 지지력도 발휘를 했고 자, 지금은 이 122평선 연두색선입니다. 자, 요거를 또 돌파한 상태에서 그 위에서 주가가 좀 형성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HTS의 예상 실적들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뭐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조금 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 뭐 그런 쪽이 좀 북적북적하고 좋아져야 탄력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뭐 반도체 쪽도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다. 뭐 2차 전지 쪽도 캐증 구간 지나가는 중이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요게 지금 뭐 걱정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그 밸류에이션이란 측면을 보게 되면 이게 한 1조 5천억 정도 되죠. 시가총액이. 자, 근데 작년에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1,700억 정도 났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조금 못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예상치 나오는 거 한 1,6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 자체가 뭐 크게 아래로 빠지거나 그럴 만한 자리는 그럴 만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요 전저점 요거를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자리죠. 작년에 한 9월 달 정도에 찍었던 자리. 그 자리가 한 23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일단 뭐 기다려 보시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2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을 조금 너무 하고 질문을 드렸나 봅니다. 다행입니다. 뭐 이 정도는 뭐, 네. 2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네요. 네, 후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제가 상당히 왈가왈부 말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또 전문가님께서 또 이종국 전문가께서는 수표에다가 손편지를 써서, 야, 진짜 그리고 천재셔. 신사임당 한 뭉치,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니야, 단어들을. 신사임당 한 다발이 네. 들어있는 정성 편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신사임당 한 다발 아니고 저희 강사님께서 그렇군요. 제대로 읽어주세요. 네. 강사님 제 말이 맞죠? 자, 핵심은 편지. 핵심은 네. 편지. 네. 편지의 형태까지 띄어야 되는 돈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한 다발로 그 백 살 수 있나 모르겠네. 그 정도는 넣으셔야 돼요. 네. 부족한 거는 카드로 네. 결제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5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 5위는요. 네. 뭘까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릴게요. 5위는 이겁니다. 사탕. 가장 근본적인 선물이죠. 화이트데이 때는 사탕을 주는 겁니다. 네. 근데 5위네요. 사탕은 글쎄요. 사탕은 글쎄다. 조금 부족하긴 해. 사탕만 좀 차라리 편지 주면은 뭐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근데 사탕만 떡하니 주면은 너무 격식을 차린 느낌이랄까? 화이트데이를 꼭 이렇게 내가 의무적으로 뭔가 이행하는 느낌? 그런 게 조금 드네요. 그거 알아요? 의무적으로 대하려고 해도 네. 이게 아저씨들이나 남자들 보면은 이제 그 화이트데이 저녁 그 다급하게 편의점 앞에 서가지고 네. 두리번대거든요, 막. 준비 미리 못 해갖고. 사탕은 네. 그냥 그 직장 동료나 그냥 남사친 그냥 그런 사이에서는 괜찮아. 근데 이제 그렇군요. 네, 조금 약하죠. 네, 그런 감이 조금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큰 거 하나 사셔서 네. 이게 쫙쫙쫙쫙 뿌리면 깔끔하게 뭐 이 정도 되지 그쵸, 않을까. 그쵸.
사회생활 정도 용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정확하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5위 사탕인 거 봤고요. 이제 4위 한번 맞춰볼게요. 자, 그런 가운데 한시 구간 어떠한 종목들이 뜨겁게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1시 30분 구간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은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관심이 향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대화제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도 이 대화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이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일에는 바로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은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1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5,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로 넘어가 보면 로봇주인 클로봇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T-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주가 오늘장에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클로봇은 우선 사흘째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도 현재 10% 넘는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9위에는 T-로보틱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바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현재도 상한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12,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3위에는 대진 첨단 소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엑셀시오가 추진하는 ESS 프로젝트에 대전 방지 트레이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마찬가지로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는 듯 했지만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14,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위에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간밤 미국 증시가 크게 밀리면서 약세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많이 줄여내는 듯 하더니 현재 구간에는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언뜻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0.3% 정도의 반등을 시도하면서 54,000원 선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 5위에는 대봉 LS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 업체인 쉴파와 함께 비만 치료제 상용화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비만 치료제인 리라글루티드와의 CDMO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단숨에 20% 넘는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27%의 급등이 이어지면서 16,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위로 넘어가 보면 6위에는 KC피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사료주에도 시장에 관심이 향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계란 공급 부족으로 또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료주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하면서 KCPD도 오늘 장중에는 20% 넘게 급등이 나왔지만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4%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1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가 보면 MD바이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HBM 하이브리드 본딩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을 하고 1%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2,300원 선 부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넘어가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위해서 대출 보증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언뜻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 안팎의 조정을 받으면서 6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넘어가 보면 시노펙스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노펙스는 사흘째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혈액 투석 국산화에 대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또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20% 넘게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강세가 이어지면서 7,2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PI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20% 가까이 급등으로 마감한 뒤에 오늘장에는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5%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11,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위로 넘어가 보면 하나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바로 전거래일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4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6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끊어내고 오늘장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4%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4만 원 선을 벗어난 채 37,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넘어가 보면 YC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HBM3에 사용되는 차세대 스핀 코팅용 소재 생산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단숨에 16%까지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한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5,000원 선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넘어가 보면 이 아래쪽에도 포스코 그룹주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DX가 일단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댓글에서도 이 포스코 DX를 가지고 계속 땅바닥만 바라보다가 이제 슬금 올라왔다 이런 댓글도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장에도 하락으로 출발한 후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구간에는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위에는 위너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IPO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중소형주에는 그래도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공모 첫날에 4배가 뛰기도 했었는데 이후에는 다소 상승분을 반납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한가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를 그대로 지켜내면서 19,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배선기구 제조를 넘어서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진출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마감까지도 강세가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위에도 로봇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장에 로봇주가 들썩이면서 이 로보티즈도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면 미래생명자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이 미래생명자원도 사료주로 분류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면서 두 자릿수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위에는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오션은 호위암 수출로 인연을 맺었던 태국 정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오션은 태국 조선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현지 조선소와의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의 주가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 안팎의 조정을 받으면서 78,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내려가 보면 삼성공조와 피롭틱스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공조는 전거래일에 20% 넘는 급등으로 마감한 뒤에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20위에 위치한 피롭틱스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확인해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증시도 2%대 급락으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다소 줄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이 관세 전쟁 속에서도 미국 증시와 차별화되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는 우선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질문은 시황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네, 트럼프발 이 공포 때문에 시총이 미국 증시에서 4조 달러가 증발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성장률도 낮춰야 된다. 연준에서는 이거 지켜봐야 된다 이러는데 네. 괜찮다고 하는 분들은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이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게 변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라도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뭐 네. 그렇긴 한데 네. 불안한 거는 왜 안 지워지냐 이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조언을 얻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트럼프발 공포 이거 우리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이 내용을 제대로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트럼프 쪽에서 뭐 관세 얘기 막 하면서 이 미국을 다시 강한 미국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서 그 작은 경기 침체 이런 것들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먼저 필요한 건데요. 조짐들은 조금 있어요. 저 정리해놓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면 좋은데 이걸 보면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일단 경기 침체를 판정하는 데는 미국 국립경제연구소가 있어요. 미국 국립경제연구소 엠버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걸 판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침체가 있고 난 다음에 뭐 늦으면 6개월 있다가 6개월 전에 경기 침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1년 있다가 그때 경기 침체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소매 판매 같은 것들, 소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보면 저 재작년에요. 2023년도에 연평균이 한 0.52% 정도 됐어요. 근데 작년에 0.38 정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연평균입니다. 0.38 정도 됐었고, 근데 이게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0.9%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고용지표들도 조금 보면 작년 비농업 일자리 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한 300만 개 연간으로 따지면요. 300만 개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240만 개밖에 안 늘었어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소비는 좀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다소간에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이 재정을 바이든 때, 뭐 처음에 트럼프 때부터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지만요. 굉장히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지금 국채금리가 4%대, 10년물이 4%대 이렇게 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이자 부담들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클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명분은 경기 침체가 조금 있으면 쉽게 좀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요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 10년물하고 3개월물 미국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역전이 됐습니다. 3개월물 금리는 확 튀었고 10년물 금리는 좀 떨어지면서 다시 3년물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래서 징후들은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있다라면 주가 이 정도 빠지고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후가 지금은 조금 있긴 있는데 이걸 경기 침체가 있다라고 확언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주의감만 갖고 보는 게 좋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뭐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해갖고 항상 현금 비중을 조금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전혀 없게 되면 심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종목들 조금 정리를 하셔갖고 전체적인 포트에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고점에서 저점 보면요. 제일 안 빠진 게 35%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면 다 죽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온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단계니까 조금 주의감만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발 침체에 대한 공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금리 인하를 원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네. 경계 아닙니다. 약간의 주의 정도. 거기에 기술적 반등을 위해서 우리는 약간 이 포트폴리오를 다이어트 시켜서 현금 비중을 멘탈이 깨지지 않게 네, 좀 네, 어느 정도 네, 네. 모으고 있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멘탈을 꼭 붙들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질문이 참 이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해주셨는데 짧은 시간에도 저희가 무슨 소리인지 확 알아듣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관통을 했다라는 거 확실하게 또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빨리 한 종목만 더 토스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네. 우선님의 종목인 삼천당 제약. 네.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그러네요. 견조합니다. 네. 삼천당 제약이 매수가 17만 8,200원이시고 55% 가지고 계신데. 단기, 중기 나눠서 질문 내주셨어요. 삼천당 제약 주가 괜찮죠? 네, 크게 안 밀리고, 네, 지금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눌림목이면은 섹터 내에서 이렇게 견조한 종목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강하게 반등 나오고. 근데 좀 네. 높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깨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래요? 반대편에서 좀 들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좀 그런가? 정리하고. 네. 저는 약간 우리는 모르지. 스몰 마인드. 전문가님, 네, 스몰 전문가님이 마인드. 알려주세요. 이게 소식 마인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익을 지금 내고 계신 상태인데 얼른 시장은 팔아버려야지. 불안하거든요. 얼른 아이. 팔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주세요, 전문가님. 네. 자, 이 제약바이오 주식들은 좀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이는 시기가 있어요. 연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서 또 연말부터 시작해갖고 12월 초중순 이때부터 시작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행사들이 줄줄이 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죠. 지금 3월 달에는 유럽 아마케가 있고요. 그다음 4월 달에 미국 아마케, 5월 달에 미국 종양학회 이런 행사들이 줄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가 제약바이오 섹터들 쪽에서는 좀 좋은 시기예요. 지금 현재가 조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 주식들 임상에 실패했네 이런 루머가 있거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종목들 말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떤 제약바이오 한 종목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만 8,200원에 매수하셨네요. 한 21만 원 근처 정도가 되게 되면 비중 15%시니까 아주 작은 비중은 아니세요. 자, 여기서 한 21만 원 근처 정도가 되게 되면 그때는 전고점 근처니까 거기서는 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한 4월 달 정도, 4월 한두 달 정도, 그러니까 제일 큰 게 4월 달에 있을 그 아마케가, 미국 아마케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주식에. 그러니까 4월 중순 정도 그때쯤에 나머지는 정리를 하시고요. 단기간에도 한 21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단기 중기 전략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21만 원 근처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한 4월 중순 이후 그때쯤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수는 그러면 특별히 가격대 설정하지 않고 그 정도로 봐서 그냥 기간으로만. 대응할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게 네. 특별하게 가격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보다 그때 어느 때를 이렇게 지정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를 딱 정해놓으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중에 더블 갔는데 10% 먹고 팔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기적으로는 21만 원 정도 보시고요. 그 이후로는 가격은 보지 마시고 4월 중순 정도 한 4월 20일이나 그 정도까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중기, 단기 목표가 오면은 비중 줄여서 네. 중기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4월 중순이면 멀지 않은 거라 가지고요. 둘 다 부담 없이 기다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언제 봐도 푸근한 저 이재필 전문가님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 말 듣고 사면 또 바로 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언제 수익을 익절할까요? 이 얘기도 하고. 네. 잘 한번 좀 TV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랭킹 4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이트데이 때 이제 어떠한 선물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5위 사탕. 네. 4위는요. 뭘까요? 4위는 이겁니다. 향수. 네, 이거는 호불호가 거의 없는 선물인 것 같아요. 호불호가 그래요. 없는. 저는 네. 이거 선물하려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근데 이게 향수가 본인이 쓰는 또 향수와 취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줘야 된다고 보통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맞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맨날 쓰는 것만 쓰다가 또 이렇게 다른 향을 선물 받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가끔 기분 전환할 때 뿌리게 되니까 맨날 왜냐하면 향수도 쓰던 것만 쓰니까 그렇죠. 네, 이거 괜찮아요. 이거 뭐 크게 뭐 취향 고민하지 않고 그냥 비싼 거 사면 돼요. 향수도. 뭐다 비싼 거 사래? 이런 사람들이 밸런타인데이 때 그 초콜릿 하나 산다고 또. 아니, 향수가 참. 실용적으로 정말 뿌리는 데도 쓰지만은 약간 DP용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그렇죠.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예, 있고. 네. 전 그래서 저렇게 약간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게 네.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선물 주면서 그 얘기는 합니다. 이게 어디서 샀으니까 네. 이렇게 좀 바꿀 수 교환권. 바꾸라고.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걸 얘기 안 하면 센스 있다. 나중에 또 이게 바꾸면 안 되겠지. 막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아갖고. 그런 얘기 정도 뒤에 붙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네. 저 쓰라고 사왔는데 굳이 바꾸러 가고 싶진 않아요. 대부분 여자들이 안 바꾸러 갈 안 거예요. 바꿔요? 네. 그냥 준 거 쓸 거예요, 아마. 걔는 왜 그랬지? 근데 너 왜 어쨌든 그랬구나. 헤어졌구나? 헤어졌지. 아이고, 헤어졌지. 잘했네. 아이고, 안 맞았어.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향수가 4위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이분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동아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이거 질문 패스할까요? 전문가님은? 네. 전문가님은 패스할까요, 질문? 질문 주셔도 됩니다. 자신감. 네, 그렇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받고 싶은 선물. 제가 네. 질문을 조금 색다르게 드릴게요.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전문가님 그러면 이게 취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기가 화이트데이에 찔려가지고.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지금 있다 없다.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금 아쉽게도 없습니다. 여전하시구나. 네. 아니, 어머니한테 주실 수 있잖아요. 응? 뭐 어머니 항상 드리는 거니까. 항상 드린데 네네. 효자야 또. 또 PR 했어. 본인 PR 이런 식으로 하셨어 또. 순간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듯한. 근데 효자이신 분들이 또 되게 로맨틱하시고 어머니한테 맨날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와이프 여자친구는 오죽 잘 챙기시겠어요? 그쵸? 진짜. 뭐 기본적으로 기념일은 항상 다 깨고 있죠. 어머나. 자, 이렇게 네. 오늘 진단을 하러 나와서 나 아직 괜찮다, 건재하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계시는 네. 우리 전문가입니다. 네, 곧 화이트데이에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고민하실 그런 분을 만나기를 정말, 저희가 응원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마음을 담아서 첫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 네. 장중에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김영숙님의 캠트로닉스입니다. 27,950원. 더 좀 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대 항목 뽑아내는데 0.57%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고 매물벽을 쉽사리 뚫어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쫓아가셨다. 그쵸? 네. 쫓아가셨으니까 저 밑에 단을 지났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자, 어쨌든 추가 매수가 가능하실까요? 지금 15%신데 여기에서 더 사실 의향도 있으신가 봐요. 단가 많이 안 낮춰질 것 같은데. 어쨌든 쉽지 않은 전략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추가 매수를 좀 노리시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의 고점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지금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기판 쪽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죠. 워낙에 이제 또 유리기판이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또 감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Y시킨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또 이제 슬슬 시판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유리기판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실적, 이제 눈에 찍히는 것들이 슬슬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유리기판 쪽이고,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리기판 쪽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유리기판 내에서 상대적으로 선순위로 움직이고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YC캠, 그 다음에 PIE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대장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필옵틱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등, 4등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유리기판 내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이 추가적인 강세가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또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그냥 흐름 지켜보는 정도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일단 딱 매수가 수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이 목표가 구간은 27,500원 안내를 드리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개별주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종목 선별 그중에서 대장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YC캠 유리기판 쪽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YC캠도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YC캠을 먼저 강조드린 이유 자체가 유리기판 쪽에서는 가장 수급을 또 잘 받아줬기 때문에 유리기판 내에서 YC캠을 많이 강조드렸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 종목, 이 전체적인 섹터군 내에서 대장주를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캠트로닉스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지켜보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리기판 내에서도 1, 2, 3등이 있잖아요. 추가 매수 없이 우선은 보유하시고 캠트로닉스는 1등은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약할 거라는 약간의 그 특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1차 매수가 이 정도의 움직임에서 YC캠도 추가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영수님께서 그 랭킹 업앤다운 안 보셨나 보다. 왜요? 네, 저희 김영희 전문가님께서 유리기판 선순위 얼마나 잘 정해주셨는데.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오셨던가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실 네. 수 있는데 계속 네.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이라도 랭킹 업앤다운을 꼭 데일리로 시청해주세요. 그러면은 유리기판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종목까지 쫙 정리해 주시니까 도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왜 그래요? 또 얘기하려는데. 이게 보니까 네. 진행자가 이제 개편 이후 우리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후에 이게 급격하게 뭔가 이게 캐릭터들이 다 이게 컨셉이 다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많이 바뀌죠. 저희 앵커들하고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간 뭐랄까 그 미혼의 그 즐거움이랄까. 풋풋함과 상큼함이 있었다고. 그냥 막연한 현실성 없는 즐거움.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답답하실 때, 현실에 답답하실 때 역시 판타지구나. 약간 이런 생각하는데.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다가? 보세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저희로 바뀌고 나서는 우리는 상대할 수 있어. 네. 저희는 대신에 조금 현실적이지만 네. 굉장히 공감대 있게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재 뭐라고 했어요, 아재 준마. 지금? 아재 준마. 네, 네, 그렇습니다. 아재 준마의 매력에 또 흠뻑 빠져 드시는다니까요. 계속 그럼요. 보고 계시다 보면. 그 디테일이 떨어진다니까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게 스며드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중독성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있다 없으면 얼마나 들어오세요. 허전한데요. 네, 들어오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빠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저희 도리뱅뱅님 모셔보려고 하는데 포스코DX. 네, 포스코DX가 나오네요. 29,800원 매수가 10%신데 가슴 아픈 거는 뭔지 알아요?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아니라 3년째 함께하고 있대요. 3년이요? 3년이요? 아이고. 이거 더 땡겨야겠는데, 이쪽으로. 엄청 뒤로 가야겠네요. 네,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 때예요. 그럼 왜 안 파셨을까요? 2024년에 저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저 그랜드 캐년을 다 네. 건너서 지금 아이고. 근데 이 말은 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의미 없는 말 빨리 알겠어요. 하면 안 돼요. 빼고. 네. 다 누가 빼고. 못해. 근데 지금 어쨌든 안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목표가 다시 잡아야죠. 그렇죠. 네. 전문가님 저 2004년의 차트를 보면은 웬만해선 목표가 웬만큼 잡아주셔가지고는 성이 안 차실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네, 근데 오늘 저랑 아침에 했던 방송에서도 포스코DX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 시청자님 3년을 기다린 보람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지, 네, 저도 함께 궁금합니다. 네, 목표가 설정해 주세요.
네, 일단은 포스코 DX는 지금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워낙에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결론적으로 이제 관세 때문에 하락을 하고 관세 때문에 폭락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저는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포스코 DX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하는 일 자체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혹은 뭐 IT 서비스, 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공장 자동화 요러한 쪽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스코 그룹 내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이 사업들을 또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DX도 같이 수혜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현재 구간이 아주 좋은 구간이고 매력적인 구간, 그리고 뭐 주가도 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도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또 관세 이야기 많이 나올 거니까 다가오는 이슈도 분명하게 많죠. 다가오는 이슈도 분명하게 많은데 이전만큼의 상승을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로 인해서 한 차례 수급 받았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철강으로 수혜를 받고서 다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거고 2차 전지에서도 수혜를 받고 철강 쪽에서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 나왔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재상승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번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접근을 해서 사이클을 노리고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된다. 이러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는 이번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수익을 노려서 지금 현재 시장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해칭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약 28,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28,000원 이후로는 또 이제 1차적인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8,000원 그리고 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8,000원, 3만원, 뭐 32,000원, 35,000원, 3만원 후반대 그리고 이제 4만원부터 엄청나게 또 매물대가 두터워지고 이런 식으로 매물 구간이 굉장히 또 두터운 종목인 만큼 순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조만간에 아마 저는 급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이번 달에 계속 관세 이야기가 또 집중적으로 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서 조만간에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전에 내가 못 팔아서 수익을 못 본 것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관세에 의해서 사이클이 도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세에 의한 사이클이 돌 때 한 차례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 추가 매수에서 1차 목표가 28,000원, 2차 목표가 3만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영광을 생각하고 버티기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라떼는 말이야 이러고 그때가 또 가장 전성기일 수 있는데 이제 버티지 않아야 될 이유도 생긴 것 같아요. 네, 레벨대를 딱 정해 놓으시고 네, 맞아요. 이거를 출구 전략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네. 3년 동안 얼마나 속이 좀 까맣게 타들어 가셨을까 싶은데 네, 이거 좀 예. 시원하게 좀 털어버리고 네, 웃으실 날 왔으면 꼭 좋겠습니다. 파이팅 해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은 분명히 수익 나실 거예요. 자, 다음은요. 전화를 하나 받아야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은데. 전화요? 네, 전화 왔어요. 7946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대봉 LS인데요. 네. 이거 찾아보면은 그 비만 치료제 이쪽이거든요. 오늘 상한가입니다. 지금도 안 풀렸고. 16,960원입니다. 사실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물론 이 개별적인 뭐 모멘텀 이런 것들이 오늘 받았겠지만 오늘 미국장에서는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랑 뭐 바이킹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졌죠. 네, 대장주가 흔들리면서 다 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가는 게 과연 의미가 어느 정도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자, 네. 20,080원에 25% 적지 않으십니다. 꽤 되셨구나, 산지가. 그러니까, 예. 오늘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첫 수익권이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작년 10월에 하셨으면 처음으로 네, 들고 계시다가 첫 수익권. 그러니까 더 약간 가능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오늘 상한가 의미 있을까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네.
자, 전문가님, 대봉 LS가요, 오늘 뭐 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단기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좀 의미 있는 상승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봐야겠죠.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나온 이슈가 인도의 이제 실파라는 기업과 함께 이제 비만 치료제 상용화에 대해서 이제 또 MOU를 좀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제 보게 되면은 비만 치료제 리라글루티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CDMO MOU 체결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에 따라서 이제 올해 정도의 준비를 해서 이제 또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독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요거를 또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년에 국내 출시를 하고 나서는 또 추가적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건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위고비 뭐 후기 보면 확실하게 또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만 하지만, 최근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임상시험이 또 이제 그렇게는 만족스럽지 않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무언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군인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대봉 LS도 오늘은 그냥 개별 이슈에 의해서 현재 움직인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주도할 환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완전하게 개별 이슈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단발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대봉 LS가 이번에 이 리라글루티드에 대해서 이제 또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내년에 뭐 독점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또 무언가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미 이제 이 협력을 한다, MOU를 체결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한 것이고, 향후에는 이제 또 무언가 독점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 18,000원, 2차적으로 2만 원 구간에 현재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로 이제 약 22,000원 정도 구간에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요 정도 구간에서 맞고서 떨어질 만한 그림이 저는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MOU 체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나온 것이고, 이제 향후에 무언가 이제 어떤 실질적인 이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는 또 뭐 계속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응을 하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향후에 또 결과물에 대한 어떤 주가가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원 구간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구간에 아마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2만 원 구간에 접근을 하셨으면 이제 고점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리는 구간에 이제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 구간에서는 그런 접근이 약간은 잘못된 접근이었죠.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고점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윗골이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다 나와버리고 힘이 빠져버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추세가 하락을 하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잘못되게 접근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뭐 상한가를 종가까지 계속해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18,000원, 그 다음에 2차 2만 원, 뭐 3차 22,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이제 가격대를 형성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발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 단계적인 이 목표가 구간에 맞추어서 저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또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슬슬 많아지는 구간입니다. 앞서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또 싸져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내일과 모레의 흐름 잘 보면서 매물 구간에 단기적으로 대응, 이번에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 이제 우선 개별 이슈로 인해서 이제 재료 소멸로 반영된 걸로 보시고 네, 추가 네.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8,000원, 2만원, 22,000원 구간별 내용이 좀 필요하면서요. 이거 정리하신 이후에 저가 매수 종목으로 또 전략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봉이레스 도와드렸고 3위 궁금해지네요. 슬슬 이 시점에서 네. 한번 공개하고 갈까요? 자, 네. 어떤 선물일까요? 향수에 이어서요. 3위는 꽃다발. 꽃다발은 언제 받아도 기분이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때와 시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베스트 선물감 중에 하나예요. 네. 수경 앵커는 만약에 이제 꽃다발을 봤는데 좋아하는 네. 꽃이 많이 들어있는 꽃다발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좀 새롭게 좀 섞여 있는 그런 꽃다발을 선호합니까? 둘 다. 둘 다. 그냥 주기만 우선 해요. 주기 봐라. 네. 아, 이러면 너무 다행이죠. 아, 뭘 가려요. 꽃은 다 좋지. 아, 네. 그렇죠. 네. 예. 또 어떤 분께서는 또 그걸 네. 또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꽃다발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저는 자주 줘요. 자주 줘요? 꽃 송이도 주죠. 애매하다. 아까는 뭐 화이트데이 안 챙긴다 이랬는데 또 자주 근데 이게 더 최고인데. 무슨 왜냐면 데이에 주는 것보다 예, 평소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주면서 우와. 그게 오히려 이 얘기는 안 할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뭐 있긴 있어요. 얘기가 안 하는 척하는 거 아니죠? 안 하니까 하긴 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한번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약간 선물은 예상 못할 때 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 고수인데? 그럼요. 예상해서 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멋있는데? 의외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네. 지하철이나 이럴 때 갈 때 꽃 상점 은근히 많거든요. 네네. 합정역에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사줬다는 그런 증거죠. 슬쩍 하나 뽑아서 사면. 집에 계신 분 너무 부럽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드릴 때도 있고. 우와. 예, 그렇게. 갑자기 막 어깨 올라가네, 뽕 올라오네. 예. 내릴게요. 자, 네. 자, 꽃다발과 관련해서 3위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2시 구간 한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랭킹쇼의 꽃 같은 존재, 우리 예지 앵커입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랭킹쇼에 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웃음이 빠지질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사이에 또 관심이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클로봇, 로봇주에 향한 관심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클로봇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 조금씩 더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10% 넘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시노펙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사흘째 강세가 이어지면서 또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6%의 강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7,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3위로 내려와 보면 종목 상담으로 만나봤던 대봉LS 여전히 상한가 지켜내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6,960원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마감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위로 내려가 보면 대화제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당일 누적으로 확인해 볼 때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상승 탄력이 약간 줄어드는 건가 싶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다시 한번 강세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2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6,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위에는 원익홀딩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원익홀딩스도 오늘 종목 상담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로봇주가 들썩이면서 이 자회사의 원익로보틱스가 로봇손인 알레그로 핸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도 다시 한번 관심이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5,100원 선에서 고점을 나타냈고 현재도 6%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5,000원 선을 약간은 벗어난 채 4,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6위에는 P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장에도 장중에는 고점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0.5%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1,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에도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7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현재 구간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언뜻 빨간불, 파란불을 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서 반도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53,6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넘어가 보면 모티브링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라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밀리는 모습이 보여주다가 오늘장에는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9,500원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10% 가까이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만원 선을 회복하고 현재는 1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내려가 보면 피롭틱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4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IST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이 순위권을 확인해 보면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오늘의 관심을 또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ST도 그중에 하나인데 오늘장에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장에는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11,000원 선 수준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13,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MD바이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는 0.3% 정도의 강보합권에 그치면서 1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위로 넘어가 보면 YC캠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9% 가까이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24,9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위권 아래에도 로봇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30만 원 선도 벗어나면서 그 아래로까지 내려갔었는데 로봇주가 들썩이면서 이 낙폭을 줄여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0.9% 정도의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30만 원 선을 회복한 채 31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고영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뇌수술용 의료로봇 현황과 로드맵을 공개한다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 구간 1%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로보티즈까지 강세가 이어지면서 6%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오늘장에 언뜻언뜻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한 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8만 7천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면 파미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우수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도 있는데요. 이후 이틀째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11,800원 선에서 고점을 나타냈었는데 오늘장에 다시 11,000원 선을 회복하면서 현재는 10%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가 보면 하나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고점을 기록하고 오늘장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고 끝으로 대진첨단 소재와 LK캠까지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LK캠은 10%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29,000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을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임상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약품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약바이오. 네. 시장도 어려운데 이 섹터의 난이도는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는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금리 인하가 유리하긴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상황은 또 그렇게 안 가고 있으니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금리 인상과 인하, 지금 뭐 인하 좀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 네. 여기에 의약품 관세까지 어떻게 좀 바이오주 전략을 짜볼까요? 네, 일단 지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계속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관세를 지금 이렇게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선택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되고, 과연 이제 파월이 어떻게 이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지. 뭐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이제 또 관세에 대한 압박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있는 제약사들,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나가 있는 제약사들이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의약품에 좀 관세가 매겨진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생산을 하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겠다. 이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내 기업들도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제약바이오 쪽에는 또 수혜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조선 뭐 아니면은 뭐 해운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맞불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 쪽이나 뭐 그다음에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맞불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놓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있죠. 지금 조선이나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 쪽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곡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중국이 미국에 이제 또 맞불 관세를 놓으면서 이러한 쪽으로 이제 탄력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유럽에서 또 이제 미국을 상대로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약간 또 이제 보복을 할 수가 있다. 의약품 부분으로 이제 또 보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또 이제 유럽 쪽에 의약품 쪽은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맞불 관세를 놓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점 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여러 가지로 이 현재 시장에서 복합적인 이슈가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는 이슈 있는 거 잘 골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뭐 대화제약 같은 이러한 경우에 굉장히 상승률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또 중국에 판매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이제 또 언급 주셨던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MOU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어떤 시장이 반응할 만한 이슈 정도만 있어주면 충분히 시장이 또 잘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관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세와는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살짝 거리가 먼 섹터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저는 긍정적인 이슈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접근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가 잘 되어야 되겠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제약바이오 종목 이 종목이 이제 뭐 기술 수출을 할 예정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 수출에 의해서 뭐 올해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상권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든지 지금 현재 뭐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 뭐 해외 쪽에서 뭐 FDA 뭐 승인을 받는다라든지 뭐 판매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시장에서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만한 이슈가 있어주면 지금 대화제약처럼 충분히 또 긍정적인 수급을 밀어 넣어주면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관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종목 내에 긍정적인 이슈 그리고 다가오는 이슈가 있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이클이 도는 종목군이거든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쭉 우상향을 하는 이런 이제 또 모습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한 사이클 돌리고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 그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또 사이클이 강력하게 돌다가 또 순식간에 또 차익 실현을 또 뱉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나는 좀 잘 들어갔다 싶으신 종목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한 사이클을 노리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그러면서 웬만하면은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관세보다는 개별 모멘텀. 그렇죠. 모멘텀, 그리고 또는 일정, 이런 거 보면서 그러게요. 투자를 해보자고 얘기하시네요. 자, 그러면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종목이었고, 로봇 중에 거의 지금 원탑 수준입니다. 최고. 예, 네, 클로봇. 최고. 네, 클로봇. 예, 이거, 사넬 구띠님이 1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인데, 네. 전문가님께 궁금했던 게 이제 강조를 계속 해오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 구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딱 한번 바닥 딛고 추가 상승 오늘 아주 급격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자. 예, 그렇습니다. 네. 유리기판, 로봇, 그중에서도 클로봇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시장에서 두드러지는데요. 네. 자, 전문가님, 클로봇 어떻게 AS 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부분이냐면 차익 실현이 이전에 분명하게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조정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구간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물량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고개를 돌려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 이때 당시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에 있는 수급들이 풀려 나오는 구간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수급을 새롭게 받아주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급을 받아준 종목이 유리기판과 클로봇 같은 로봇 대장주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또 강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급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 거고, 현재 시장에서 성장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쪽은 확실하게 로봇 쪽과 유리기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로봇 대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부분, 수급에 이제 힘입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슬슬 1차 대응 구간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또 강력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신고가 부근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이 1차적인 대응 구간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 간 적이 없었던 신고가가 22,300원이고 오늘 또 마침 VI 걸리는 단가가 22,3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 정말로 뚫어주면은 신고가까지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시장은 또 사실 많이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수급이 한정된 폭으로 몰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봇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클로봇이 더 갈 가능성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저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힘있게 더 뚫어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고려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지금 시장은 슬슬 살 게 많아지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많이 나왔고 이제 박스권으로 친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 상단이 이 구간, 박스권 하단이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박스권 하단에 슬슬 도달을 했기 때문에 슬슬 또 이제 세일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많이 또 싸져 있는 종목군들을 또 포트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슬슬 또 많아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가고 있기는 하지만 1차 대응 구간에 도달을 한 만큼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리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너 더 간다 그러면은 이제 아쉬워할 것 없이 어차피 또 뭐 지금 현재 시장을 살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또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은 현재 구간 잘 보면서 신고가 부근 대응 잘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300원 구간을 뚫어내는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이걸 강하게 뚫으냐 아니면 약간 비리비리하게 뚫으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좀 약하다 그랬을 때는 익절하신 다음에 깔끔하게 클로봇 말고 다른 뭐 유리기판 종목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게 있으니까 네. 매력적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수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화이트데이에 받고 싶은 선물은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플템이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성 담긴 편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순위에 공개되지 저 않았습니다. 공동일이 아닙니까 이게? 약간 공동일이 없어요. 패키지 상품 같은 거 아니에요? 패키지 상품. 아니면은 1등이 이거 두 개 합친 거라고 아까 건행님께서. 약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1, 2위의 조합. 좋습니다. 어떤 게 1위일까요? 메인은 역시 커플링. 그렇구나. 커플템. 근데 그 남성분들 잘 보세요. 네. 2위가 정성 담긴 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감성적인 포인트 소구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약간 물질적인 거 메인으로 딱 봐주면서 이렇게 딱 세트로 간다는 퍼펙트. 거죠. 퍼펙트하게. 네. 이왕 할 거면 알고 그냥 퍼펙트하게 네. 하자 이런 생각 해보겠습니다. 해보게 되네요. 똑똑해. 네. 그리고 일단 이거를 실행에 옮기셔야지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1년이 편안하다. 그렇죠. 네, 아까 저희 소나님께서 식탁 위에 반찬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죠. 이왕 네. 할 거 욕먹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개장할 때까지만 해도 이 우울했죠? 세상이 이렇게 낙폭을 만회를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거든요. 비교적 많이 회복한 네. 거 아닐까요? 이 네. 정도면은 너무너무 선방하고 있는 우리 증시기 때문에 칭찬해줘야 돼요. 오늘 너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도 계속해서 우리 힘내보고요. 네. 랭킹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